특정 웹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접속해서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해킹 방법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디도스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내 웹사이트를 향한 디도스 공격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디도스가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예,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네. 여러 대 이제 컴퓨터에서 발생한 트래픽이 이제 특정 서버나 웹사이트에 이제 집중함으로써 해당 서버나 사이트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되도록 하는 그 해킹 공격의 일종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특정인에게 여러 사람이 막 쓸데없는 일감을 많이 주면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형태의 이제 공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국내에서는 소위 이제 인류 대란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2003년도에 그 1월 25일에 이제 슬래머 웜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정작 일을 못한다 이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이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어떤 불편을 겪게 되나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예. 이제 공격의 정도가 작으면은 이제 단순히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공격의 강도가 이제 세지게 되면 이 서비스가 됐다 안 됐다 하다가 결국에는 전혀 이제 서비스를 서버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예매를 해야 되는데 예매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표를 구할 수 없고 그다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제때 송금을 못 해가지고 업무나 생활에 이게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기관이나 기업의 서버가 공격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주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게 이 디도스 공격인 것 같은데요. 예. 최근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79개 나라 가운데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이 디도스 공격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네. 우선 이제 다수의 컴퓨터가 동원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트래픽을 쭉 실어 나르기 위해서 고속의 그 인터넷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나 웹사이트가 개인의 생활이나 업무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PC 보급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인프라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행정이라든지 금융, 통신, 교통, 방송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되는 서버들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디도스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는 주된 경로나 방법도 있습니까? 디도스 공격을 하려면 공격에 가담하는 컴퓨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보통 일반인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런 그 일반인들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컴퓨터들이 필요한데 이런 컴퓨터들을 이제 좀비 PC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격자가 보통 이제 악성 코드를 그 사용자의 PC에 설치를 해서 좀비 PC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럼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P2P 사이트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내려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이 들어온 거에 어떤 첨부 파일에 이런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설치가 되겠죠, 컴퓨터에. 네. 그럼 이제 한번 설치된 이제 컴퓨터들은 그 컴퓨터들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 컴퓨터들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점점 그 좀비 PC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어떤 예정된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공격해라, 언제 공격해라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있게 되면 네. 이제 특정 서버로 트래픽을 다량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고속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은 아주 유용하게 특정 서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나 수단,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좀비 PC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도 특정 서버에 특정 트래픽을 많이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게 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킹 기술도 점차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렇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이 디도스 공격 사이에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원래 전통적인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수의 컴퓨터가 이제 특정 서버나 웹사이트로 이제 트래픽을 집중시켜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고전적인 그 디도스 공격인데요. 네. 이 최근에는 이제 디도스 대피소라든지 디도스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공격의 양상도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공격에 동원되는 그 좀비 PC들이 보통 이제 악성 코드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악성 코드들이 이제 예전에는 트래픽만 발생시켰다가 지금은 그 PC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유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컴퓨터를 못 쓰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서비스 거부가 되도록 하는 소위 이제 엔드포인트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인터넷으로 트래픽을 집중시키는 그런 공격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런 공격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 자체를 공격을 해서 광역의 의미에서의 이제 서비스 거부를 시키는 공격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서버를 마비시키는 정도의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다면 지금은 정보를 유출하거나 혹은 또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등의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 국내외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뭐 디도스 공격 사례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77 디도스라는 공격이 있었는데요. 2009년 7월 7일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77 디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포털, 은행 이런 데를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피해를 줬고요. 한 뭐 7월 5일부터 9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마지막 날 정도에는 뭐 대응이 워낙 빨라서 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3사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서 2011년 3월 4일에 발생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주요 정부기관이나 포털, 은행 이런 데를 이제 공격을 했고, 요때 이제 그 공격에 가담했던 그 좀비 PC들이 이제 P2P 그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컴퓨터들이 걸렸는데요. 요때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그런 명령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2011년에 10월 26일에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디도스 공격이 발생을 해서 그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주요 정부 기관이라든가 포털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용자의 불편도 그만큼 또 더 타격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IT 강국이지만 그걸로 인해서도 디도스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디도스 공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현재도 뭐 작은 디도스 공격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나 기업이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워낙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안 체계 같은 것도 잘 갖추고 있어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공격의 양상이 이 개인 그 PC 쪽 컴퓨터 쪽에 그 엔드포인트 단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좀비 PC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서버로 디도스 공격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정보도 유출시키고 뭐 하드디스크를 파괴해서 이제 광역의 이제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도록 하는 쪽으로 그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응을 잘 하고 있지만 이 공격 양상이 변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이 방어도 이 방법이 다양화되고 또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연말이나 휴일이 되면 사이버 공격이 더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비해서 디지털 기기 보안을 강화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의 양상이 이제 개인 컴퓨터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그 많은 부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를 하고
그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체제 패치가 나오면 즉시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부터만 받는다든지 뭐 메일에 들어오는 그런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뭐 이런 그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행위들만 잘 지켜도 사실은 여러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알아도 뭐 실천하지 않는다면 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백신을 설치하고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그리고 메일 등에 링크가 걸려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의심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T 강국인데요. 보안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킹을 막는 기술 수준 높아지고 있고 또 대응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공격 기술 이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이 해킹에 대해 대비책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